60대 이상인 남성분들 중에서 지금이라도 자위를 안 해서 정액 배출을 소홀히 하면 전립선이 터질 수 있습니다. 밤에 5번씩 화장실 가는 분들, 아침에 발기는커녕 느낌조차 없는 분들, 그리고 찔끔찔끔 새는 소변 때문에 외출을 꺼리시는 분들을 매일 만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민감하고 부끄럽다며 어디서 대놓고 말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노년층이 많아지면서 노년기의 건강한 삶에 대한 정보를 예전보다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대부분 껍데기만 말합니다.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사람은 잘 없죠. 안녕하세요. 저는 59세 비뇨기과 전문의 이도영입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어르신들을 진료하고 있고 32년 넘게 수천 명의 환자들을 치료해오며 상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실제 어르신들과 저 자신의 경험 그리고 최신 의학 연구까지 바탕으로 한 결과물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 문제를 혼자 집에서 간단하게 해결해낸 분들이 실제로 많다는 겁니다. 약도 수술도 없이 그저 이것 하나만 실천했을 뿐인데도 말이죠.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자게 되는 방법, 아침에 눈 떴을 때 발기가 돌아오는 법, 그리고 잃었던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법을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기대가 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주변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나도 모르게 전립선을 망치는 습관들도 오늘 아주 솔직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병원 수술 대신 여러분의 손끝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남자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노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자다 깨서 화장실을 2번 이상 다녀오셨나요?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고 서 있으면 방울방울 떨어지기만 하나요? 아침에 눈 떴는데 발기 없이 조용해서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지금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이건 절대 단순히 나이 때문은 아닙니다. 이건 몸이 보내는 명확한 경고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친다는 거예요. 창피하거나 누구한테 말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결국엔 병원 침대 위에서 후회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74세 남성 환자 한 분은 밤마다 4번씩 화장실 가다가 새벽에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 수술까지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술비만 520만 원, 재활까지 3달 넘게 걸렸어요. 그냥 새는 소변, 시원하지 않은 느낌, 이런 게 병원비 수백만 원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또 다른 71세 환자분은 속옷이 늘 젖어 있어 외출할 자신이 없다며 오래 다니던 경로당을 끊었다고 하셨어요. 마음이 가라앉고 밤엔 잠을 설치니 건강 전체가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말하지 않는 그 문제. 아침에 발기가 없다는 이유로 아내와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남성 호르몬 저하 때문이 아니라 몸속 순환과 전립선 기능의 문제입니다. 예전엔 당연했던 일이 지금은 아예 시도조차 어렵다는 한탄만 늘어납니다. 그게 지금 수많은 60세 이상 남성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노년기 전립선 문제는 이렇게 시작해서 잠을 못 자게 만들고 자신감을 잃게 되면서 나중엔 사회생활과 부부 관계까지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문제를 방치하면 약을 평생 먹거나 수술까지 가는 상황으로 그대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전립선 수술 비용은 보통 350만 원에서 600만 원이나 듭니다. 게다가 회복 기간도 최소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 사이 기력은 더 떨어지고 의욕은 바닥이 되죠. 이건 단순한 배뇨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을 바꿔버리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걸 단순히 나이 탓이나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집에서 단 10분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 이런 변화는 몸의 시스템이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정액이 쌓이면 전립선이 폭발하는 걸까요? 전립선은 저장고가 아닙니다. 정액은 만들어지면 반드시 배출되어야 하는 생물학적 흐름의 끝점이에요. 그런데 그 흐름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히 말씀드리죠. 전립선은 시한폭탄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정액이 배출되지 않고 전립선 내에 정체되면 그 안에서 찌꺼기처럼 고이고 염증 부종 압박을 유발합니다. 결국 전립선은 비대해지고 그 압박으로 인해 소변길까지 눌려버리는 겁니다. 전 세계 수많은 의학 연구들이 이 사실을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자주 인용하는 건 미국 하버드 의대의 장기 추적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정액을 규칙적으로 배출한 중장년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전립선 관련 질환 위험도가 36% 낮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호주 멜버른 대학의 연구에선 일주일에 2차례 이상 배출 습관을 가진 남성들이 전립선암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분석도 발표됐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액은 쌓이고 있습니다. 그게 일상의 작은 불편함의 원인이자 통증의 시작이며 자존감 붕괴의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정액을 꼭 배출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요. 부부 관계가 거의 없거나 아예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걸 물어보기도 전에 그냥 포기부터 하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바로 당신의 전립선을 늙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전립선은 정직한 기관입니다. 배출하지 않으면 부풀고 막히면 신호를 보내죠. 그것이 소변 문제와 발기력 저하, 그리고 남자로서의 자신감까지 잃어버리게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자위라도 하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자위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전립선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하듯이 우리 몸 아래쪽 전립선이라는 기관도 적절한 자극과 배출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미국 비뇨기과 학회를 포함한 의학계 다수 연구에서 정기적인 자위가 전립선 기능 유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놀랍죠? 전 세계 수많은 의학 기관들이 이걸 건강관리 루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부끄럽다, 창피하다, 이제 그런 나이 아니다. 그러면서 쌓이는 건 정액 그리고 전립선의 염증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정액은 저장용이 아닙니다. 흐르도록 설계된 물질입니다. 흐름이 멈추는 순간 염증이 시작됩니다. 제 환자 중 75세 김영수 어르신께서 처음 자위라는 걸 다시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에이, 그런 짓을 내 나이에 왜 해?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제가 이건 운동이라 생각하고 주 2회 15분 정도만 실천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진짜 약보다 세네요. 이제 화장실 가는 게 안 무섭습니다. 아침에 예전처럼 딱 서 있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있든 없든 관계가 어렵든 상관없습니다. 전립선 건강법의 첫 시작은 그저 나 스스로를 위해 자극하고 흐르게 해주는 작은 실천입니다. 우리가 꺼리기만 했던 걸 지금부터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루틴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전립선 건강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서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 아주 상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은 낯설고 어색해도 3개월 후 여러분의 몸이 달라지면 이 영상을 본 자신에게 정말 고마워질 겁니다. 이건 제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께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먼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샤워 후 몸이 따뜻해진 상태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혈액순환이 가장 활발하고 근육도 이완돼 있어 전립선까지 자극이 잘 전달됩니다. 그럼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혼자 있는 욕실이 가장 좋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한 뒤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하세요. 혹은 침실에서 편안한 상태로 하셔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 안정감과 편안한 환경입니다. 어떤 자세가 좋을까요? 허리나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누워서, 그렇지 않다면 반쯤 기대어 앉은 자세가 가장 무난합니다. 목욕의자에 앉아 샤워 후 바로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힘이 들어가지 않는 편한 자세예요. 다음은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대충 하시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준비 운동처럼 부드럽게 시작하세요. 갑자기 세게 하면 안 됩니다. 처음엔 성기 전체를 천천히 감싸주고 위에서 아래로 부드럽게 문지르는 동작으로 시작하세요.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최소 10분 정도는 꾸준히 성기뿐 아니라 뿌리와 회음부까지 자극하세요. 전립선은 성기 끝이 아니라 성기 뿌리 쪽 아래 회음부 쪽에 있습니다. 성기 아래 고환과 항문 사이를 부드럽게 눌러주며 함께 자극해 주세요. 전립선에 더 효과적으로 자극이 전달됩니다. 정액이 나오기 직전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세요. 이건 케겔 운동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면 전립선과 관련된 근육이 더 강해집니다. 이 3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윤활제는 꼭 사용하세요. 피부가 건조하면 자극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무향 윤활제나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세요. 단 로션이나 비누는 피해야 합니다. 자극이 강해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을 정리해 드릴게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주 2, 3회 한 번에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한두 번 해서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처음은 그래요. 이건 건강을 위한 운동입니다.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으세요. 2주만 해보세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소변이 시원하다는 느낌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아침에 깜짝 놀랄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위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전립선 건강 루틴입니다.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전립선 건강법, 그 효과는 단지 소변이 시원해지고 아침에 발기가 돌아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건 말 그대로 몸 전체의 활력을 되살리는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정액은 단순히 생식계에만 관여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정액을 구성하는 여러 성분들은 우리 몸의 혈관, 신경, 호르몬을 자극하고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인 배출은 그 자체로 몸 전체의 순환이라는 시동을 거는 행위입니다. 마치 강물이 오랫동안 흐르지 않으면 썩고 탁해지듯 우리 몸 안의 순환도 정체되면 여러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대구에 사시는 78세 박민수 어르신은 10년 넘게 아침마다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립선 건강법을 시작하고 2개월 후 이상하게도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고 몸이 가볍다고 하셨어요. 허리 통증이 훨씬 덜하고 하루가 덜 피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첫째, 심장이 젊어집니다. 정액 배출은 단순히 배출이 아닙니다.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는 아주 강력한 자극입니다. 전립선이 자극되면 골반 주변 혈류가 빨라지고 이건 심장이 더 효과적으로 온몸에 혈액을 돌리도록 돕습니다. 마치 굳어있던 회로에 전기가 흐르듯 몸 전체가 다시 깨어납니다. 특히 65세 이상 남성의 경우 전립선 주변 혈류 개선은 하체 부종과 같은 노화 증상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것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최대 18%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장에서 더 강력하게 혈액이 순환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모든 세포가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세포가 활성화되면 당연히 조직과 기관도 더 건강해지고 이는 전체적인 신체 기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기분이 좋아집니다. 정액이 배출될 때 뇌에서는 도파민, 옥시토신, 엔돌핀 같은 행복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이건 우울감을 낮추고 자신감을 높여주는 호르몬들이죠. 이른바 기분 전환 효과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정액 배출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최대 22%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현대인의 만성 스트레스 문제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상쾌함, 하루 종일 이어지는 긍정적인 마음가짐, 작은 일에도 화내지 않는 인내심, 이런 변화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뇌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정액이 체내에 정체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배출되면 몸 안의 림프순환도 훨씬 원활해지고 염증 물질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면역학자들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정액 배출은 백혈구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50대 이상 남성에게서 이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넷째, 잠이 달라집니다. 건강법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있어요. 밤에 화장실 덜 가니까 잠이 깊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요. 이건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서 뇌 기능까지 향상되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노인의학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전립선 자극이 노인들의 수면 패턴을 개선시키고 깊은 잠의 비율을 높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허리와 엉덩이 아래쪽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정액 배출은 항문 회음부 골반저 근육을 자연스럽게 수축시키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는 요실금, 허리 통증, 하체 순환 문제에 직접적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골반저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근육이 단단해지면 하체의 혈액 순환이 촉진되고 이는 다시 전신 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립선만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장과 뇌, 허리가 젊어지는 습관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건강법은 오늘 밤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액 배출이라는 이 작은 행위가 전신 건강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되셨죠. 이건 단순히 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인생 전체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간단한 실천을 하지 않았을 때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영상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실 겁니다. 뭐 안 한다고 당장 죽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 안 하고 말았던 분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겪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최성호 어르신이 처음 오셨을 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냥 소변만 좀 시원하게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데 자꾸 피가 섞이고 소변 보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검사 결과는 전립선 암이었습니다. 이미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전립선 암덩어리가 방광을 누르고 있었고 그 부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게 남 얘기 같으신가요? 사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치하다 수술대 위에 누워서야 후회하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손끝 하나로 당신의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9세 이철민 씨는 처음 오셨을 때 밤에 자주 깨서 잠을 못 자겠다고 하셨어요.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고 낮에 졸려서 운전하다가 사고 날 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 역시 전립선 비대증이 심각한 상태였어요. 밤에 대여섯 번씩 깨는 상황이 3년간 지속됐다고 하셨는데 이미 전립선이 방광을 상당히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권했지만 연세가 있어서 회복이 더디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선생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전립선 건강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많이 어색해 하셨어요. 이 나이에 그런 걸 어떻게 해요? 하시면서 말이죠. 하지만 2주 후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진짜 신기해요. 이제 밤에 한 번만 깨거나 아예 안 깰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도 제가 달라졌다고 해요. 예전엔 짜증을 자주 냈는데 이제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안 하면 수술대 위에서 후회하게 되고 하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다른 궁금증을 가지실 겁니다. 선생님, 그럼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평생 해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평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립선은 나이가 들수록 더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걸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양치질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건강 습관입니다. 매일 양치질 안 하면 충치가 생기잖아요. 전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으로 자극하고 배출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또 이런 질문도 하십니다. 선생님, 나이가 들어서 잘 안 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완전히 발기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손으로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중요한 건 전립선 주변에 자극을 주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꾸준히 하다 보면 발기력도 서서히 돌아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서 70대 후반인데도 꾸준히 실천하신 후 발기력이 회복된 분들이 많아요. 또 다른 질문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 윤활제는 뭘 써야 하나요? 시중에 나와 있는 성인용품점 윤활제를 쓰셔도 되고요.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같은 천연 오일을 쓰셔도 됩니다. 다만 비누나 샴푸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자극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혼자 하기 어색하시면 배우자와 함께 하셔도 됩니다. 부부가 함께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서 부인이 도와주시면서 남편의 전립선 건강을 관리하는 부부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부부 관계도 더 좋아지고 서로에 대한 애정도 깊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단계별 가이드입니다. 1단계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세요.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건강관리법입니다. 2단계는 환경 조성입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을 마련하세요. 욕실이나 침실 어디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방해받지 않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3단계는 몸 상태 체크입니다. 너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는 효과가 떨어져요. 샤워 후 몸이 따뜻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하세요. 4단계는 실제 자극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드럽게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가세요. 급하게 하지 말고 최소 10분은 투자하세요. 5단계는 마무리입니다. 끝나고 나서는 따뜻한 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5단계로 나누어서 차근차근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이 건강법의 효과를 더 높이는 추가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케겔 운동입니다. 항문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운동인데요. 하루에 10분 정도만 해도 전립선 주변 근육이 강화돼요. 두 번째는 좌욕입니다. 따뜻한 물에 엉덩이를 담그고 10분 정도 앉아 있으면 전립선 주변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세 번째는 식단 관리입니다. 토마토, 브로콜리, 견과류 같은 전립선에 좋은 음식을 드세요. 네 번째는 금주금연입니다. 술과 담배는 전립선 건강에 정말 나빠요.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야 호르몬 분비가 정상화돼요. 이런 것들을 함께 실천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서 이 모든 걸 다 실천하신 분은 3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미 전립선이 많이 나빠진 것 같은데 지금 해도 소용이 있을까? 물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뛰어나요.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서 80대에도 이 방법으로 건강을 회복하신 분들이 계세요. 82세 강병수 어르신은 처음 오셨을 때 거의 매일 밤 4~5번씩 화장실에 가셨어요. 소변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정도였고요. 그런데 이 건강법을 6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지금은 밤에 한 번만 깨거나 아예 안 깰 때도 있다고 하세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건강법은 예방 차원에서도 정말 중요해요. 지금 당장 증상이 없더라도 50대부터는 미리미리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전립선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거든요. 조기에 관리하면 훨씬 쉽게 예방할 수 있어요. 특히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아버지나 형제 중에 전립선 질환이 있었다면 본인도 위험군에 속하거든요. 그런 분들일수록 더 일찍부터 관리를 시작하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모든 걸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은 바로 마음가짐이에요. 부끄럽다, 창피하다, 이 나이에 무슨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적입니다. 건강 앞에서는 부끄러울 게 없어요. 당당하게 자신을 위해 투자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담 갖지 말고 상의해보세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함께 정보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다 보면 더 쉽게 실천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건강법의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변화를 느끼시고 어떤 분은 한 달 정도 걸리기도 해요.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이렇게 미루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오늘 밤 샤워하신 후에 한번 시도해 보세요. 어색하고 어색하겠지만 그게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처음은 그래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32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건 건강은 정말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특히 전립선 건강은 남성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자신의 건강을 챙기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려요.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